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교실의 김남일입니다. 오늘도 한의학의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두문의 요통치료 의안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두문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의관이고, 그 요통, 허리가 아픈 걸 요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안, 그러면 치료의 기록을, 일종의 치료의 기록을 정리해서 분석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의안이라는 것이 치료의 어떤 방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두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의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711년에 조선 통신사를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묘사행이라는 것이죠. 이 조선 통신사라는 것은 사실 뭐 조선 전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조선 후기가 돼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나 조선이나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하고, 그리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그 덕천 막부가 이제 수립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 조선하고 화해를 이제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차례에 걸쳐서 이제 조선 후기에 파견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1771년에 500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죠. 이것이 뭐 조사를 해보니까 외교 의례 개정에 대한 국가의 체면 유지와 일본과 계속적인 우호 관계를 목적으로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그런 대단지, 그 대단위의 어떤 그런 그 규모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일본인 의사 기타오 하루카,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조선통신사 대열에 있는 의관을 만나려고 찾아와가지고 그 전창사라는 곳에서 이제 찾아왔나 봐요.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제 숙소에 와서 기두문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는, 기두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기두문 선생이 그 질환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한의담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나중에 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상한의담이라는 책, 일본에서 간행된 책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이 기타오 하루카 선생이 그 기두문하고 문답을 했던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 기타오 하루카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처음 요통 또는 척골이 아픈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아프다는 얘기. 그 사이에 수족의 근육이 연동하고 협복의 연통이 이제 경련되면서 통증이 있는 것이죠. 2, 3년이 지나면 척추에 튀어나온 부위가, 이게 낫 모양이라는 뜻이죠. 낫처럼 이게 휘인다는 얘기죠. 모양의 굴곡이 생기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기를 5년, 10년이 지나면 허리 아래가 심하게 위축되면서 몸이 구부러지면서 죽습니다. 부인들이 이러한 증상을 앓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도 간혹 있는데 보사 올량의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방법이죠. 보사 올량이. 그 치료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두문 선생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증상은 습열담의 사기가 풍사를 끼고 동맥과 다리에 퍼져서 생긴 것입니다. 삼합탕을 쓰고 폐수와 고황수에 뜸을 떠서 치료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기두문 선생님 하신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척추가 휘어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풍열담의 그 사기가 풍사를 끼고 동맥과, 이 동맥이라는 것이 기혈방역 중에서 이제 등 뒤쪽을 흐르는 정중앙을 흐르는 맥이죠. 그래서 거리가 다리까지 퍼져서 척추의 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풍사를 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풍사는 뭡니까? 허하다는 얘기죠. 허를 틈타서 사기가 들어왔다는 의미를 이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열, 담은 사기라기보다는 어떤 내인성, 인체 내부에서 체질이나 음식이나 어떤 감정, 칠정이나 허실, 거처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발병한 것이라고 보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삼합탕이라는 약을 이제 보면 그 약 자체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맥과 다리에 퍼져서 통증이 유발돼서 척추가 만곡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기두문 선생이 삼합탕이라는 약을 썼는데, 삼합탕은 보면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이죠. 동의보감 배문에 이거 외영편 권위의 배문에 보면 오약순기산과 이진탕과 향소산을 합방한 처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말씀하신 폐수에 뜸을 뜬다.
고황소에 뜸을 뜬다. 이건 동의보감의 배문에 뜸법으로 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삼화탕을 보면 배심 등 가운데 1점, 한 점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처방을 써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처방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건 효과가 좋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처방인데, 이진탕이 가감돼 있고, 그다음에 오약순기산 행기시켜주는 그런 약, 향수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를 소통시켜주는 그런 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두문 선생은 뭐냐면 동의보감을 많이 다독하고 임상의 자유자재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일본인 키타오 하루카 같이 그런 고명한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암송하고 있는 걸 다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조선의학의 어떤 수준을 이 당시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기타오 선생이 그냥 속기로 빨리 적어가지고 상한의담이라는 책에다가 이제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조선의학의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처방에 대한 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찾아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